통일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85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그 개성공단 사람들 책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 기사를 올리고 나니까, 의견이 있으셨어요. 몇 분께서 의견이 있으셨는데, 개성공단, 거기 우리가 아무리 잘해봤자, 그냥 거기 있는 그 월급이나 이런 것들 다 그냥 북한 당국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거기서 실제 일하는 사람 받는 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계속 퍼주기 대 뭐네 이런 얘기,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그럼 개성공단 얘기군요. 네. 정말. 책 얘기는 아닙니다. 책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네. 개성공단 얘기를 좀 하게 됐네요. 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사실. 네. 이전부터. 네. 개성공단에서 뭐 월급이 뭐 얼마네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그 북한 정부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건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해외 파견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뭐 해외에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 파견 나가는 북한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 정부에서 다 월급 갈취해간다.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완전히 그 노예다. 이런 그래서 식으로 뭐 노동 착취 당하고 있다라든지 네. 그래서 인권 제소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들 막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결론이요? 네. 결론만 미리 말씀드린다면. 그럼 재미없겠다. 처음부터 얘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결론만 듣고 방송 끊어버릴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계속 언급됐던 김진양 교수님의 말씀을 좀 인용하면. 이분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김진양 교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개성공단 얘기하면서. 원래 개성공단에서 무슨 일을 하던 분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원래는 참여정부 시기에는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청와대. 네, 청와대 있으면서 남북관계나 이런 것들을 하셨던 분인데 2008년부터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계속 북측 사람들과 만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성공단의 현실이라든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간부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신 거죠. 직접 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그럼 분이시죠. 뭐 이제 믿고 들어볼 수 있겠네요. 특이한 게 노무현 정부 시기에 청와대에서 일을 했고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개성관리위원회 여기도 이제 사실상 공무원 아닙니까? 정부 기관인 거잖아요. 두 정부에서 계속 일을 했던 그런 분이군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 책을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아무튼 오늘 믿고 들어볼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여쭤봤습니다. 개성공단 임금이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개성공단의 임금은 기본급이 약 $70 정도가 되고, 연장 근무, 야간 근무, 특근, 이런 것들을 모두 추가 비용 다 지불을 하는데,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약 130에서 $150 가량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130에서 $150가 어떻게 이제 노동자들의 지급이 되느냐 하면, 사회문화 시책금, 무상교육이라든지, 무상의료라든지, 그 외에 사회주의 국가시책, 경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약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70%의 금액을 근로자들이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월급이 130에서 $15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국가에서 30%를 공제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30% 공제 명목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같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시책 경비에 따라서 가져가는 이게 일종의 이제 세금 같은 그런 개념인가 보네요. 저희로 치면 약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금이나 이제 4대 보험.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거다. 북한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는 세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딱 그 세금이다 이렇게 명목을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우리로 치면 그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는 30% 이상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미리 걷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 이제 뭐 복지국가들.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70%의 금액을 이제 근로자들이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 질문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사람들이 특근이나 야근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돈 준다고 하면 안 한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그렇게 해봤자 돈을 안 주기 때문 아니냐. 실제로는 돈 안 주는 거다.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셨는데 김지한 교수에 따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돈을 지급할 때 그러니까 월급을 줄 때 북한의 근로자들은 한 달간 개인들이 일한 통계 그러니까 며칠을 일했는지 그 일한 날에 뭐 노동시간 몇 시간이었는지 그리고 초과 노동을 몇 시간 했는지 이런 것들 다 적는데요. 그래서 총 노동시간을 적고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노동시간을 적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통계를 내가지고 제출한다는 겁니다. 직접 보고 서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든 야근이든 초과 수당은 모두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계산 하에서 일정 부분을 이제 사회문화 시책금으로 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다 받는 거죠. 아, 그러면 사실상 그 초과 근로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게 되는 거죠. 예. 한마디로 초과 근로수당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안 받는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뭘 알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찍어서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꼴이 되는데, 진짜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알아서 그렇게 얘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직접 옆에서 봤던 김진환 교수는 그렇게 초과 수당을 가져간다. 사실상 가져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를 준다고 했는데 이 근로자들에게 주어진 70%의 대부분은 상품 공급권으로 주어진다고 해요. 일종의 이제 배급표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김지한 교수에 따르면 상품권에는 쌀, 각종 부식, 그다음에 한 달여간의 가족들 식자재 이런 것들이 가장 많고 신발이라든지 뭐 치약 칫솔이라든지 이런 일상 소비재 생활용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품 공급권도 있다. 아,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기호식품과 같은 예를 들면 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공급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 배급표가 있는 거네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가져가서 물품으로 실제 바꾸는 그런 식인 거군요. 그리고 약 10% 조금 안 되는 비중으로 해서 돈을 직접 받는다고 해요. 북한 돈으로.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는 뭐 상품 공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생필품을 사기도 하죠. 예를 들면 뭐 술을 더 먹고 싶다 내가 그러면 그 10%의 돈 가지고 술을 더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돈을 모아 가지고 이번에 우리 집에 뭐 전자레인지가 예를 들면 낡았다 그러면 전자레인지를 돈을 모아서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품 공급권 70%이 돈을 그냥 이제 이렇게 노동자에 쓰는 건데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천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품이 있어야 물품이 있어야지 배급표가 있어도 배급표를 받으면 그만큼 물품을 줘야 되니까 물품을 막 공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보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북한에서 수매 양정성이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곡의 곡물의 수매 계획이라든지 공급의 관리와 지도 이런 것들 담당하는데 이 기관에서 물품을 주로 공급을 하는데 부족한 것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성공단 천국에서 중국이나 이런 걸로 수입을 한대요, 직접. 아, 그러니까 기본은 수매 양정성에서 물품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총국에 이제 너네 그 개성공단 노동자한테 이걸 배급해라라고 주는데 그게 이제 부족한 경우는 총국이 직접 중국에 가서 또 수입을 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양정성에서 이제 그 물품을 공급하면은 그 총국에서 또 돈을 주고 구입을 하겠죠. 근데 거기서 다 구입이 안 되면은 중국이나 이런 거 가서 수입도 하고. 그래서 그 물품 그대로 이제 교환권은 배급권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교환을 해준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으니까 특히 수입을 하게 되면 얻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있어서 일이 간단치는 않다고 해요. 원래 뭐 모든 일이 세상 일이 간단한 건 없죠. 맞습니다. 북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임금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국가가 부여한 그 업무에 따라서 직장에 파견된다. 내가 그 회사에 취업이 돼서 내가 그 회사에 돈을 받고 일한다 이게 아니라 총국에 나는 배정이 됐고 거기서 파견받아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생활비를 받고 일한다 이런 개념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네. 임금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 벌러 기업에 취직하는 게 네. 아니라 국가에서 너 이 일 해라. 네. 그리고 우리가 너네 생활은 보장해주겠다. 네. 뭐 이런 개념입니다. 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례도 있다는데요. 예전에 그 개성공단에서 모 기업이 2년 동안 임금을 체불을 한 적이 있었대요. 헐, 이거 2년이면 완전 상당히 긴 기간이고 악덕 기업인데 이거? 사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당연히 그 한국에서는 뭐 파업 나오고 뭐 그렇죠. 노동부에 제소하고 난리 났을 것 같은데. 한국 같았으면 지금 이제 안타까운 얘기지만 뭐 고공농성 한다든지 상당히 그랬겠죠.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그 기업 근로자들은 2년 동안 사실 임금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체불을 했으면. 예. 근데 어떠한 불만도 없이 일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그 총국에서 생활비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 기업이 임금을 안 줬지만 총국에서 다른 데서 받아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 기업에서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이 개성공단 그 뭐 총국으로 임금을 주면 총국에서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2년간 임금을 체불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버리는 거네요. 뭐 알았다 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었겠죠. 네. 몰랐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총국이 고생을 하네. 진짜 총국이 좀 일이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성공단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형태였으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난리가 났겠죠. 2년간. 네, 그래서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실제적으로는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근로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성공단을 책임지는 북측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이 총국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긴 그게 맞겠네요. 네. 월급도 거기서 나오지. 네. 뭐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던 거고 네. 최근에 약간 북의 그 경제 시스템이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독립치산제가 강화되고 기업서별로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것들도 도입한다 이런 소식도 있어서 네. 점차 임금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어쨌든 개념이 약간씩 변화하고 있는 조짐이 있다.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번에도 한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개성공단 그 임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협상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이건,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 거죠? 예, 개성공단 최저임금이 약 지금 $70. 네. 한국 돈 약 7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월 7만 원이죠? 네, 월이죠. 시급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에 지금 우리가 특혜를 주고 있다. 예. 왜냐하면 원래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최초에 $200에서 $300 최저임금을 얘기를 했잖아요.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파격적으로 $50로 합시다. 왜냐하면 이익을 봐야지 할 수 있으니까 노동자들이 더 많이 남측의 기업들이 더 관심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50 정하고 이제 10년 동안 $20 정도 오른 거죠. 그리고 부지 사용료도 10년 동안 안 받았어요. 부지 사용료? 네, 부지 사용료도 안 받았어요. 원래 부지 사용료도 내야 되는 건데 원래 개념상으로 내야 되겠죠. 임대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을 쓰고 땅을 이제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안 냈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건 특혜다. 완전 특혜인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개성공단 사업이 원래는 지금 3단계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시점은. 1단계도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중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좀 성격을 바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김진환 교수 주장인데 지난해 말부터 이런 조짐이 좀 보였는데 그전에도 약간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난해 말 구체적으로 좀 나왔다고 하는 게 북한이 최저임금 상한선을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개성공단법의 하위 노동 규정을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최저임금은 5% 상한선이 5%였거든요. 최저임금 올라가는 게? 네, 올라가는 게 인상률이 그 상한선이 있었는데 5%였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폐지를 한 거예요. 북한이. 그래서 이런 걸 왜 폐지를 했느냐?
김진환 교수는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성격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단에서 북측 지역에서 북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공단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남북이 협의를 해가지고 좀 좋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땅이 있고 우리 거니까 우리가 주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바꾼 거 아니냐.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미 3단계가 끝나야 되는데 1단계에서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좀 이제 그 한국 정부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하기에는 도저히 자기들 네. 이제 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마음을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김지한 교수는 얘기를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근데 어찌됐건 약간의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은 확실한 것 같고 그 이제 최저임금 논란이 바로 이 과정에서 나온 거죠. 원래 상한선이 5%였는데 이번에 북한이 5.18%로 올리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5%에서 약간 네. 늘어났네요. 5.18%좀 소심하게 하다. 한 10%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한국 측 입장에서는 합의를 어기게 된 거, 깨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반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지금 우리 근로자들 최저임금이 한국 돈으로 7만 원인데 이거 솔직히 한국 일용직 노동자 하루 일당도 안 내는 거 아니냐. 그렇죠. 눈이 이래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좀 사실 약간 맞는 말인데. 네, 미안하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약간 할 말이 없는. 근데 이게 이제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릴 수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이제 규정이었는데 그거를 북한이 노동 규정을 바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노동 규정을 바꾸는 거는 북한의 권한인 거죠. 이게 남북이 노동 규정을 바꿀 때는 남북이 합의해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죠.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북한 권한인데 지금까지는 북한이 남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한 거죠. 관례적으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거 없이 앞으로는 너네랑 뭐 합의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약간 그래서 이제 김진환 교수가 북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공단을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어쨌든 그동안 남북 관계가 좋았으면 아마 없었을 일일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도 들거든요.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0에서 500달러의 기본적 임금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기술직 상당히 이제 고급 인력 같은 경우에는 몇천 달러씩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에 보낼 노동자들을 차라리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로 보내면 훨씬 달러를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데 이거 뭐 굳이 우리가 여기서 뭐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제 사회문화 시책금이나 이런 것들 같은 같은 30%다 하더라도 100달러에 30%랑 300달러에 30%는 다르지 않습니까? 3배나 차이 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북한 입장에서는 돈 더 번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개성공단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면 손해를 보는 건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난리 나겠죠. 거기 기업들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2013년에 상당히가 중단됐을 때도 상당히 어려움 겪었다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간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여기가 메리트가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좀 한국 정부나 이런 데서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 임금을 올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 최저임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최저로 이 정도 이상은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실제 임금은 기업 마음이잖아요. 얼마 줄지. 그냥 더 주면 되는 거다. 그냥 더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 논란이 될 것 같으면 최저임금은 그냥 5%만 올리는 걸로 하되 실질적으로 임금은 뭐 얼마를 주는 걸로 하자라고 이렇게 뭐 이면 합의 같은 걸 해도 괜찮을까?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약간 있었죠. 합의문 있었다 이런 얘기 있으면서 그런 얘기도 안 그래도 있었는데 좀 지혜롭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노조와 경영진이 노사 협상을 통해 가지고 임금 인상안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최저임금은 이제 정부에서 법으로 정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뭐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무슨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북의 총국하고 한국의 그 개성공단 관리위원회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임금을 다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기업들이 뭐 거의 자기 기업의 노동자들하고 같이 뭐 협상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참 잘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안 그래도 남측 기업들이
그 이번에 임금 논란 났을 때 돈을 더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막았잖아요. 정부가 임금을 더 못 주게 막아버리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 주게 상한선 5% 최저임금 인상이 합의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높여서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침도 내려오고 그랬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참, 네, 근데 그래서 참 특이한 게 기업들이 월급을 얼마 주느냐는 기업 자율 권한 아닙니까? 워낙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니까 네. 약간 그런 것 같긴 해요.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주는 건 법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월급 많이 주는 걸 관리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참 어찌됐건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전 해외에 있는 그 노동자들도 사실 개성공단과 비슷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사회문화시책금으로 일부를 떼가고 나머지 돈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지급을 한다든지. 시스템은 뭐 비슷하겠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들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상품권만 주고 돈은 지네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거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상품권이 돈이지 뭐.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총국 얘기를 총국이 물품을 막 이제 구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 보장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 해외 총국에서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이런 물품을 사고 이렇게 할 텐데 그건 이제 그 거기에서 나오는 외화에서 충당하겠죠 기본적으로. 뭐 그래요. 그렇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 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체 이제 뭐 야근이 특근이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서 책정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30%는 일종의 이제 세금 쪽으로 비슷하게. 네, 세금과 비슷하게 우리로 치면 이제 뭐 4대 보험료가 플러스된 소득세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나머지가 실질적으로 지급이 된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그 과정에서 놀라운 거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다. 생산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도 참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총국 소속 사람들이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개성공단이 좀 발전해가지고 남북 공동 통일 경제라든지 남북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더 많이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예, 오늘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 NK투데이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 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NK투데이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